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우리 세계사 수업 33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서양사로서는 15번째 시간이고 오늘 주제는 산업혁명과 19세기 유럽 문화 되겠습니다. 오늘 주로 다룰 거는 산업혁명인데요. 이 산업혁명에 이어서 19세기, 특히 18에서 19세기의 유럽 문화가 이것저것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제국주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룰 거거든요. 그 징검다리로서 오늘 주제가 나온 거니까 같이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의 배경부터 좀 볼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난 건가 싶은데 주요한 용어를 먼저 짚자면 생산을 하는 방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중세에는 길드, 즉 손으로 뭔가 만드는데 장인들 뭐 이런 게 있었죠. 장인들이 자기 기술로서 손기술로 뭔가 잘 만들고 하는 그런 뭔가 노하우 이런 게 있었던 폐쇄적인 체제였는데 17, 18세기로 오면서 점차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뭐 수공업자에게 돈을 먼저 주고 뭐 재료도 먼저 주고 만들어 오면 그걸 갖다 내다 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선대제라든지 매뉴팩처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거 뭐 각주에 보시면 자세히 차이를 알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 수공업 체제였다는 겁니다. 수공업 즉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거였는데 이게 점차 방식이 바뀌면서 기술 발전에 따라서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공장이 더 많아지고요. 산업, 그러니까 뭔가를 생산하는 그런 것이 혁명적으로 엄청나게 팽창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얘기해 볼 건데 그게 뭐냐? 자, 첫 번째 이런 단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국에서 시작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업혁명을 처음 시작했다는 것은 영국에서라고 알려져 있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들 영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무엇보다 이 모직물 공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본이 축적되고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였죠.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서 식민지가 확장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여러분들 2차 인클로저 운동이 벌어지고요.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도시의 초과 공급, 그러니까 그 공급이 훨씬 수요보다 많아지는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풍부한 노동력이 이어서 시민혁명 이후에 정치적인 안정을 계속 이루었던 것도 영국의 산업혁명 시작의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공업 발전에 필요한 지하 자원이 풍부했다. 뭐 철, 석탄, 지금 그 영국의 주요 도시들도 모두 이런 지하 자원이 많이 났던 것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로, 운하 등을 통해서 교통도 잘 이어졌고요. 그리고 당시에 경험 실험을 중시한 과학적인 태도로 인해서 신기술 발전에 좋은 토대가 되었다는 것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것들은 모두 왜 하필이면 영국이 제일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밝혀놓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이제 기계가 발명되고 동력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통통신혁명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거라고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계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이제 기계를 돌려야 되다 보니 여기서 도대체 뭘 만드느냐? 이제는 여러분들 면직물 되겠습니다. 자, 면직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직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천을 만드는 방직기, 그리고 실 뽑는 방적기 이런 것들이 발명되는데 이런 기계들이 만들어지면서 면직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계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왜 구석기, 신석기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가락바퀴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막 손으로 막 비빌 꼬아가지고 만들던 그 시절에서 뭐냐면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기계가 착착착 돌아가면서 말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제니방적기라는 게 있었고요. 자, 동력혁명 보겠습니다. 이 기계를 계속해서 돌리려면 증기기관을 통해서 더 오랫동안, 더 장기간, 더 튼튼하게 돌릴 수가 있겠죠. 해서 여러분들 18세기 후반이 되면요, 이 증기기관이 면직물 공업의 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의 동력도 되었고요. 제임스 와트는 뭐 알고 계시죠? 이름 한번 들어봤죠? 자, 그리고 나서 광산업이나 제철 공업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철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되었다. 이런 것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여러분들 기계 발명됐죠? 동력 발명됐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물건을 엄청나게 공장에서 찍어냅니다. 이거 어디다 옮겨야 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옮기냐? 열차에 태우고 배에 태워서 보냈던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도착할지 뭐 연락도 하고 뭐 굉장히 빨리빨리 이렇게 연락도 할 수 있어야겠잖아요. 그래서 모스의 유선전신, 뭐 벨의 전화기, 마르코니의 무선전신,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연락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다라는 차원에서 통신 수단이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돼서 이런저러한 발전들을 겪었는데요. 이것들이 19세기 전반에는 벨기에, 프랑스에서 그리고 후반기에는 독일과 미국에서 또 확산되었다. 주로 얘기되는 것이 독일과 미국이에요. 독일과 미국은 19세기 후반에 좀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의 후발주자로 시작했지만 그것을 모두 따라잡았다. 선진주자들을 좀 따라잡았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곤 합니다. 자, 영향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산업혁명의 영향은요. 공장제 기계공업 발달한다. 즉 공장이 많아졌죠. 그리고 기계가 사람 일을 대신하죠.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많이 만들 수 있고 산업이 그 자본주의 전체를 쥐곤댈 수 있는 그런 산업 자본주의로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즉 도시에서 공장이 있는 도시에 살게 되잖아요. 도시의 규모도 커지고 수도 점점 많아지고 사람은 점점 많아집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도시 문제 발생했고요. 개중에서는 여러분들 꽤 먹고 살만해진 중간 계급의 시민들도 생겼어요. 평민이 산업 자본가가 되거나 전문직이 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고요. 노동자 생활은 훨씬 비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여성 아동에 대한 차별, 기계 확산에 대한 실직 위기 등이 있었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런 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노동운동 되겠습니다. 자, 배경 보시면요. 당연히 임금을 얼마 안 줘요. 너무 일을 오랫동안 시켜요.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 그리고 아동과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 등 노동 문제가 많았는데 이에 대립해서 일어났던 그리고 노동운동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우리가 실직의 위기가 있어요. 일자리 잃을 것 같아요. 뭐 때문이냐? 기계가 우리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모두 기계 때문이야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여러분 기계 파괴 운동은요, 정부의 탄압으로 실패하게 되고요. 기계 파괴 운동은 러다이트 운동이라고도 부른다는 점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들이 같이 모여서 단결하고 연대해서 우리의 임금을 높여달라, 우리의 일하는 조건을 개선해달라 요구하는 것들을 노동조합에서 할 수 있겠죠. 노동조합 결성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을 막 표하고 뭐 항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개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장법이 제정되기도 했다는 건데요. 아동의 노동 시간을 제한하고 야간에 근무하는 건 야근 이적, 초과 근무 이런 거 금지하고 또 공장 감독관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시의 노동자들이 중하층의 노동자들이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참정권 달라고 하면서 일으켰던 운동, 차티스트 운동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마음에 그런 어떤 반항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노동자들의 운동에 기름을 부어줬던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 되겠습니다. 자, 배경 보시면 빈부격차 점점 높아져요. 왜냐? 자본주의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들의 어떤 저항 의식 같은 거 생겼겠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불합리한 면을 비판하면서 평등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주장이 바로 사회주의였습니다. 사회주의는요, 그 시기별로 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초기 사회주의 또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사회주의는 공상적 사회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과학적 사회주의자들이 초기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썼던 그런 용어입니다. 자, 대표 인물은요, 뿌리에, 생시몽, 그리고 오원 등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약간 꿈 같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공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죠.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 타협이 가능하다. 타협이 가능하고 그리고 협동도 가능하다. 굉장히 뭔가 좀 성선설에 기반한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죠.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자본가 우리 사장님들, 우리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보를 해서 이들에게 좋은 그 근무 요건을 마련해 준다면 우리 계속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서로 양보합시다 라고 하는 게 초기 사회주의였던 거예요. 이러한 굉장히 낙관적인 소리를 공상적이라면서 비판하고 나섰던 것이 바로 과학적 사회주의자들입니다. 후기 사회주의인 거죠. 해서 대표적인 인물은 마르크스라든가 엥겔스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자본가를 타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간의 단결을 이야기하고요. 자본가는 타협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자본가를 완전히 타도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유럽 각지로 막 퍼져나가게 돼요. 독일, 프랑스, 영국 등등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나라의 사회주의 정당, 사회주의 파티들이 출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9세기 후반쯤 가면요. 이 사회민주주의라 그래서 아예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또 아예 너무 자본주의적 성격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사회민주주의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회주의자들은요, 국제적으로 모여서 우리, 뭐, 제3 인터내셔널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이런 모임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19세기 유럽의 문화 내용을 좀 볼 텐데요.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죠. 참고 삼아서 보면 되는데,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요. 자, 두 가지만 좀 체크해서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일단 찰스 다윈, 자연과학 분야에서 찰스 다윈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찰스 다윈 그가 끼친 영향이 굉장히 막대하고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일단 그의 유명한 저서 바로 종의 기원 되겠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이제 발표됐던 그런 책인데 당시 과학계와 사상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이 말이죠. 특히 이 자연선택설이라고 부르는 그의 진화론이죠. 다윈의 진화론을 가지고 인간계, 즉 인간사회에 적용시키려고 했던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허버트 스펜서의 여러분들 사회진화론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사회에 적용하면서 사회진화론이 되었고요. 사회진화론은 말 그대로 어떤 사회는 진화됐고 어떤 사회는 진화하지 못해서 진화한 사회는 우월하고 진화하지 못했으면 열등하기 때문에 더 강한 사회가 더 약한 사회를 지배하거나 또는 없애버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가게 되죠. 근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뭐 왜 말이 안 되냐면 이 다윈이 얘기했던 거는요, 여러분들 자연 선택입니다. 자연 선택은 그 어떤 특정 개체나 종이 그 어떤 환경에서 적응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생존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그 개체 또는 그 종 자체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약육강식이거든요. 그래서 종 간에 또는 개체 간에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약하냐를 가지고 상대를 멸절시키거나 상대를 없애버리거나 또는 지배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자연선택과 약육강식이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 당시에 이 제국주의자들은 이 사회진화론이 다윈의 진화론에서 이렇게 빗대어서 이게 착안된 거니까 이게 매우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회진화론을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화론도 이용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진화론을 통해서 진화론을 통해서 사회진화론을 정당화하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논리가 좀 부실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요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굳이 읊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